네, 연합 인포맥스 윤영숙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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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간 선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나온 부분도 있고 예상 밖의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하고 마감을 했는지 생생한 상황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감 지수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중간 선거 결과가 시장의 예상에 조금 못 미친 데다가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이슈가 계속 시장에 부담을 줬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개별 지수별로 보면 다우 지수가 이날 1.9%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2% 이상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2.5%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그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모두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0년물 금리는 4.12% 부근에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는 4.6%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 5bp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달러화 가치는 오늘 0.7%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달러 지수 기준으로 한 110.46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 같은 경우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3.5% 하락한 배럴당 85.8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위험자산 자체가 다 하락하는 분위기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증가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2.30 마감가 기준으로는 2.30달러 하락한 1,713.70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1,700달러 돌파에 따른 쉬어가기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 달러 강세가 원자재 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6,000달러대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아니면 FTT 가격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네.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러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중간 선거 결과가 지금 하원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MBC 기준 집계로 보면 공화당이 222석으로 이제 과반인 218석을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213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CNN 기준으로는 지금 공화당이 204석 그리고 민주당이 187석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상원 같은 경우는 지금 CNN이 48대 49로 공화당이 한 석을 더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BC 같은 경우는 지금 48대 48 그리고 대부분의 매체에서 지금 상원은 48대 48로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한 3석에서 4석 정도가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조지아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또다시 결선 투표로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득표율을 따져서 현 개표 상황으로 가면 민주당이 상원에서 49석 그리고 공화당이 50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결국 조지아주가 또 결선 투표 로 가서 이제 조지아주가 상원 다수당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득표율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한 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원은 50대 50인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이제 그 반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요. 공화당은 시장에서는 그동안 공화당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게 주가의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오늘 그러한 예상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좀 하락한 면이 있습니다. 에버코어 ISI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압승을 하지 못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같은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시장 자체가 배팅 회사들도 모두 이제 공화당의 압승을 예상해 온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조지아주 같은 지금 상원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일주일 이상 계속 이 선거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고 이거 자체는 불확실성은 원래 시장이 좋아하지 않는 뉴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어 정부가 그동안 계속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게 뭐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연말로 갈수록 예산안 논쟁이나 아니면 부채 협상 같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 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도 부채 한도 상향 협상 문제가 앞으로 공화당이 이걸 가지고 이제 레버리지 삼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책을 얻어내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위험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간밤에 진짜 접전, 그리고 예상보다는 민주당이 뭐 그런 대로 그래도 지켰다, 이런 결과 같습니다. 오늘 이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국제뉴스 시간에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2부에서는 전문가님 모셔서 또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그 비트코인 관련된 그 코인 쪽에서 지금 뭐 이틀 동안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뉴스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증시가 아침부터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그 가상화폐, 암호화폐 관련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세계 4대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 유동성 위기로 오늘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FTT 가격도 30% 이상 추락을 했고요. 관련 불안에 이제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 가격도 오늘 크게 밀렸습니다. 우선 이제 장중에 코인베이스가 또 이제 단독 보도를 내놨는데요.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날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가 FTX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인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계속 뉴스들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오늘 코인데스크가 이제 소식통을 인용해서 한 반나절 정도 이 FTX의 내부 자료와 대출 약정들을 검토하니까 이제 인수 철회 쪽으로 내부자들이 기울었다라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국 당국이 FTX를 조사하고 있다라는 블룸버그 보도도 나왔습니다.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지금 FTX와 그리고 샘 뱅크먼 프리드 최고 경영자의 이 관계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블룸버그 역시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금 FTX.com과 그리고 FTX 미국 법인에 대한 이 둘과의 관계 그리고 FTX 미국 법인과 그 계열사죠 알라메다 리서치와의 관계를 조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는 이번 합병 발표가 나오기 전에 벌써 수개월 전에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 또 FTX에 관련한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FTX에 투자한 민간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번 FTX 사태에 좀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FTX에 투자한 민간 기관 투자자는 지금 대표적으로 블랙록 그리고 세퀘이아, 온타리오 교직연금, 소프트뱅크 뭐 이런 회사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나 뭐 라이트스피드 벤처 캐피털 같은 회사들도 이름이 보이는데요. 이들은 2020년 10월에 이 FTX가 자금 조달을 진행을 할 때 당시에 4억 한 2,100만 달러를 조달을 했었는데 그때 투자한 69개 투자자 중에 일부 그룹들입니다. 이번에 이제 FTX 사태로 뭐 그 코인 인출 사태가 계속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 회사에 대한 자산 가치도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투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역시 시장은 알 수가 다음 없네요. 소식은 이제 갑자기 그 크립토 얘기가 이렇게 시장에 큰 이틀 동안 문제가 될지도 몰랐고 또 장이 그 어닝 시즌이 끝나가는데 좀 이따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닝이 전부 다 나쁘게 나오고 역시 알 수가 없고요. 그래도 제일 많이 보고 있던 건 사실 오늘 저녁 CPI인데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반이니까 이제 썸머타임 돼서 오늘 저녁에 우리 10시 반입니다. 한국 시간. 지금 전년비 대비해서 헤드라인이 7.9%, 그다음에 코어가 6.5%가 지금 예상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CPI 관련된 예상치에 관련돼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죠. CPI가 나오는데 지금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7.9%,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대로 떨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월 수치가 8.2% 상승이었는데요. 그보다는 0.3%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월 대비 수치는 0.6%로 전달에 0.4%보다 올랐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0월 들어서 이제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월 대비 가격을 끌어올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7% 헤드라인 물가가 7%로 떨어질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이 수치가 7%가 나온 게 지난 2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그동안 심리적 라인으로 생각했던 8%대에서 그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이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둔화에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근원 CPI를 보시면 이제 예상치가 지금 전월 대비는 0.5% 상승해서 이제 전달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 수치도 6.5%인데 이게 전달의 6.6%에서 0.1%밖에 떨어지지 않은 수준입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CPI가 막 인플레이션이 크게 막 둔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를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켓워치 같은 경우는 오늘 연준의 긴축 기대는 12월 50bp 인상하는 쪽으로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다. 연준의 긴축 기대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식의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CPI에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속도로 잡히고 있느냐, 그에 따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속도로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일 텐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이 수준과 뭐 속도와 관련돼서는 나오는 얘기들이 구체적으로 또 있습니까? 네, 오늘 처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6%대라는 이제 기사를 내놨는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분석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에 그 최종금리가 예상한 수준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그 최종금리 수준이 5%를 넘는 수준으로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지금 6% 전망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연준이 6%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CPI 발표를 앞두고 CPI가 예상과 달리 크게 둔화하지 않을 경우 그런 전망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6%를 전망한 금리 전략가도 나왔는데요. FHN 파이낸셜의 짐 보겔 금리 전략가가 금리가 6%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 4개월에서 5개월 안에 인플레이션이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그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연준을 만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그 연준의 최종 금리가 5%에서 5.25%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 금리 전망치 같은 경우는 내년 6월에 0.6% 수준밖에 이제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사실상 6% 금리는 거의 배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슈왑 에셋 매니지먼트의 그 브래드 웬더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 새로운 4%가 됐고 이는 6%가 새로운 5%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군요. 이날 연준 이제 연은 인사도 총리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전해주시죠. 네. 이날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도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연준 당국자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파월 이후에 이제 박힌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여전히 그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침체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1970년대 배운 것이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골마 터지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인플레 기대가 높아지는 것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긴축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뭐 임금 상승세나 아니면 수요나 공급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서 실제로 둔화한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 밸런스를 찾아가는 과정이 실제로는 생각보다 더 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서 그 긴축의 과정이 좀 길 수 있다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야기, 연준 인사의 이야기까지 전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는데 또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머스크가 주식을 팔았다라는 이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전날 이제 공시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전날까지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각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가 지난 4일부터 그리고 전날까지 테슬라 주식 1,950만 주 금액으로는 한 40억 달러 가량을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이 14%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매각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트위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혹은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을 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테슬라 주식은 7%가량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또 나온 소식으로는 이제 메타의 감원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전부터 뭐 며칠 전부터 계속 메타가 직원을 감원할 것이라는 뉴스는 있었는데 이날 그 저커버그가 실제로 직원의 13%인 11,000명 이상을 해고를 하겠다라고 이제 직원들에게 서한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앞으로 이제 필수 지출이 아닌 재량 지출을 줄여 나가고 내년 1분기까지 기존에 했던 채용 동결을 계속 연장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무엇보다 이번 이제 메타의 감원은 이제 이 회사 한 18년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감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저커버그가 이제 감원 소식을 발표를 하면서 참으로 슬픈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통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비용 축소 소식에 주가는 이날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 5%가량 올랐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날 실적 디즈니가 관련돼서 실적을 발표 예. 실적 관련돼서 지금 한 뭐 대여섯 개 디즈니, 코인베이스, 루시드, AMC, 로블록스 전부 다 급락했는데요. 이 관련돼서 쭉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디즈니가 이제 전날 장 마감 후였죠. 이제 실적을 발표해서 오늘 주가가 14%가량 크게 밀렸습니다. 분기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무엇보다 스트리밍 사업부죠. 디즈니 플러스 사업부 손실이 14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정 EPS가 30센트로 시장이 예상한 55센트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코인베이스 주가 같은 경우도 오늘 9%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당초에 바이낸스와 FTX의 합병이 이제 아무래도 경쟁이 더 이제 거래소가 더 커진 거래소가 생기면 코인베이스와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사실상 하락을 했지만 오늘 뭐 바이낸스와 FTX의 인수가 불발될 수 있다라는 보도에도 오늘 낙폭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워낙 이제 가상화폐 가격들이 오늘 폭락세를 보이면서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제 루시드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루시드는 3분기에 주당 40센트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손실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3센트 손실보다는 줄었지만 당초에 지난
8월에 제시했던 그 차량 예약 물량이 실제로 이제 열어봤더니 예상에 못 미치면서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3일에 회사는 37,000대 이상의 예약 물량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공개한 수치는 34,000대로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이날 루시드 주가는 한 1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날 AMC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AMC 같은 경우는 이날 12개 분기 연속으로 또 손실을 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고요. 무엇보다 조정 에비타가 1,290만 달러 손실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이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블록스가 또 뭐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요. 비디오 게임 업체죠. 이 회사의 주가가 오늘 10% 이상 크게 밀렸는데요. 주가가 이 분기 손실이 지금 50센트로 나왔는데 이게 레피니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35센트 손실보다 더 이제 나빴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현재 전체적인 상황 분위기부터 개별 종목 이슈까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님 연결 통해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